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성명석 수사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데일TV 2025년 상반기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 소장의 주식 세뇌 탈출, 신의 사자란 내용으로요,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이 방송은 생방송 라이브로 진행 중이고요. 이 같은 내용 밤 11시에도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전에는 이제 밤 11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뵀었는데 7시, 11시에 이렇게 두 타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자,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오늘도 특히나요, 많이 날씨가 덥습니다. 아침, 저녁과 이제 기온 차이가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럴 때도 여러분들 하여튼 본격전 장마 끝나고 이제 아주 폭염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 건강 꼭 유의하시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릴게요. 자, 지난주 수요일이요. 며칠이었냐면 11일이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이. 제가 이제 방송을 여러분들 직접 찾아뵈러, 저 멀리 대전에서 출발해서 옵니다. 그러면 되게 한 점심때쯤 출발을 하거든요. 그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우리 이 대통령께서 한국거래소를 방문하셔서, 한국거래소 이사장님이 착석하시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 되게 이제 대담을 나누는데 이제 각 부서의 과장급들이 이제 나와서요. 물론 이제 한국시장이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애로사항들을 대통령께 직접 말씀을 드리는 그런 아주 놀라운 그런 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했고요. 물론 이제 11시부터 시작했으니까 뭐 우리가 이제 접할 수 있는 거는요, 이제 뉴스 같은 거로 접할 수 있는 건요, 이제 지난 다음에, 대담이 끝난 다음에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반부에는요, 잠깐 그 내용을 한번 짚어가 보면서 오늘 시작을 하려 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새 정부 들어와서 주가가요, 그래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아슬아슬한 거는 이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 이란과의 어떤 전쟁 문제로 인해서 잠깐 조정을 좀 거치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뭐 지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거는 3,000포인트에서 약간의 지금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3,000포인트 갈 듯 말 듯 하다가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요, 직전 고점 뭐 3,000포인트가 아니라 3,30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300을 돌파해서 지금 우리가 못해도 한 4,800에서 5,200 정도의 박스권, 그게 지금 갇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모든 종목들이 빠른 시간 안에 거의 본전이나 아니면 수익 구간에 들어서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고객 예탁금도 보면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한 20% 늘어나면요, 엄청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큰 돈이 아주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는데, 한 27%면 나름대로 나쁘지는 않다. 그런 말씀 드릴게요. 물론 이제 글로벌 시장의 어떤 악재나 어떤 지금 뭐 최근에 일어나는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그런 문제, 악재였다, 호재였다 계속 반복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과 우리나라 증시가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저는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어떤 내용을 가져왔냐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이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통령,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장난치면 패가 망신.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님들 취임하고서 이런 내용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쇼킹합니다. 저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진을 한 장 가져온 게요, 지난 6월 11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18일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제목이냐면요,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 그리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렇게 하자 그 말이죠. 자,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취임 이후에 첫 한국거래소 방문하시고 강조를 하셨다. 그래서 뭔 내용이냐? 원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앞으로 이런 짓 하면, 즉 장난을 치면 안 된다는 거죠. 장난치면 여기 써 있죠. 장난치면 패가 망신. 그러니까 이 장난을 어떻게 하느냐?
한 번 장난을 치면 그냥 아웃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예, 정말 놀랐습니다. 저도 이 간담회를 계속 들으면서요. 어떤 그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대포 통장이라는 걸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IP 주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죠? 그러니까 작전하는 이렇게 장난치는 친구들이 실제적인 계좌는 자기 계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IP라는 거는 IP 주소는 국내에서 벌어지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한 번 걸리면 그냥 아주 퇴출시키겠다라고 얘기했으니 어쨌든 좋은 내용이다. 그리고 부당 이득이잖아요. 정상적인 이득이 아니라 아주 우리 개인 투자자들 그 소중한 돈을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그거를 환수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배당 촉진제 개편이라든가 시장 활성화도 나서겠다. 그리고 코스피 3년 5개월 만에 이 내용 하나 가지고 바로 2,900선 올라섰습니다. 어제 오늘 사이에 저는 3,000포인트는 구경을 시켜줄까 했는데요. 구경은 오늘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3,000포인트는 가볍게 가야 됩니다. 3,300을 돌파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용을 나오면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들은 다 일단 철수하고 도망가게 마련이죠. 이해 가셨죠? 그럼 도망가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주가가 짧은 시간 안에 2,900포인트 거의 3,000포인트에 가까이 올라섰다는 건요. 전 세계 주식시장으로 보더라도요. 우리나라 상승률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꾸준하게 거의 1년 반 동안 목이 터져라 외쳤던 이 성수장도 이제 슬슬 좀 빛을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짝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셔야 돼요. 자, 오너도 패가망신. 자, 저는 놀랐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너도 패가망신한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 그리고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어떤 종목이요. 갑자기 급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HTS나 아니면 그 모바일로 이렇게 보시면요. 그 회사에 대한 그러니까 주담이라고 그래서 주식 담당자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기재되어 있고 그래서 전화를 거는 겁니다. 당신네 회사가 어떤 특별한 호재도 없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급등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그 주식 담당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그런데요? 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런데 왜 이 대통령께서도 오너도 패가망신한다라고 여러분들, 오너도 패가망신한다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오너도 패가망신한다. 오너도. 그 회사 오너도 패가망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2,800여 개 종목이 예를 들어서 테마주로 형성이 돼서 주가를 급등을 시키고 크게 간 거는요. 예를 들어서 18배 막 이렇게까지 갔잖아요. 자, 그런 종목들이 그 회사의 오너가 회사의 대주주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주가가 올라간다. 그럴 일은요. 없습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과거를 되돌아 계속 보더라도요. 도대체가 왜 이걸 잡아내지 않을까 저는 의심을 했던 겁니다. 오너가 모르는데 그 회사 주식이 18배, 10배씩 간다? 그리고 더 웃긴 거, 그 회사 대주주, 상무, 정무 이런 사람들이, 전무 이런 사람들이 주식을 팔아서 몇십억을 벌었네, 몇백억을 차익 실현했네라는 거, 예전에 라데견 사태처럼. 그러면 그게 대주주 오너가 모를 수가 있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주 아주 칼을 들이댔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오너도 패가망신한다. 그리고 상장사들 원 스트라이크 아웃. 그러니까 한 번 그런 짓을 벌이면 그냥 바로 퇴출, 상장 폐지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내용 때문에 각 상장된 회사들의 내부 통제, 정비 비상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지금 2,800여 개 종목의 대주주나 그다음에 이제 어떤 특별히 주가를 관리하고 차트를 만드는 차티스트들은 긴장을 하겠죠. 걸리면 골로 간다라는 생각에 하여튼 자기네들 조심을 하겠죠. 자, 내용을 보니까 자, 시장 우려
혐의 단계 상폐 신중. 그러니까 어떤 혐의가 발생하게 되면 상장 폐지를 신중하게 생각하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외부 세력 개입 판단도 하신다는 겁니다. 외부 세력이라고 하면요.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대포 통장 가지고 뭐 캐나다, 미국 아니면 동남아 이런 데서요.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증권회사에서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요. 소수 지점이 되니까 문제가 돼서 분명히 잡아낼 수 있겠죠. 그런데 해외 증권사를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거를요. 발각을 하게 되면 바로요. 야,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계좌를 일단은요. 정지시키는 게 좋은 방법인데 이미 지나간 다음에 주가가 작전 끝나고 한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 내용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에 넘기면 금감원에서 세워라 내워라 뭐 태양이 녹쓰냐 기차바퀴 빵꾸 나냐 그러고 그냥 둔다라는 얘기잖아요. 저도 그날 그 내용을 봤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그냥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들은요. 다 돈 다 빼고요. 이미 비행기 타고 자 골프 치고 있습니다. 나이샷 이러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요. 그러니까 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에서 이상하다 그러면요. 일단은 거기에 크게 들어온 큰 자금들, 그죠? 소수 계좌나 소수 지점을 일단은 정지를 시키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요. 참 저도 놀라운 충격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걸려도 남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걸려도 남아 인식계약. 그까지 그 재수없어 걸리더라도 내가 조사받고 뭐 걸리더라도 과징금 뭐 이렇게 내더라도 벌금을 내더라도 그래도 남아. 내가 한 300억을 벌었는데까지 그 뭐 한 50억, 20억 내면 되지. 그죠? 그래도 남는다. 이거 자체를 깨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부 통제나 준법 감시 강화가 시급하다. 그러니까, 이거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 새 정부가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공식화, 여기 공식화하고 강경 대응 기조를 예고했다. 그러면 주가가요, 3,500, 4,000포인트, 5,000포인트 가는 거라니까요. 예. 그게 가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주가 조작, 시세 조정, 주가 조작, 시세 조정, 허위 공시.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허위 공시입니다. 허위 공시. 그리고 여기에 빠졌는데요. 주가 조작, 시세 조정, 허위 공시 말고요. 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가. 여러분들 저 모르는요. 이런 그 인터넷 신문사도 있었어? 라고 하는, 그런, 처음 보는, 그러니까 그것도 한 60여 개가 넘습니다. 인터넷 신문사에서 처음 보는 신문사에서 그 회사에 대해서 막 말도 안 되는 그 기사를 써 내려가죠. 그런 것도 잡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증받지 못한 그런 아주 이 인터넷상의 그런 어떤 경제에 관련 그 기사를 종목에 관한 기사를 허위 공시처럼 뿌려대는 그런 인터넷 신문사들은 단호히 척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 이데일리 이런 데 보시면 돼요. 아시죠? 자, 그래서 불공정 거래에 연루된 상장사는 즉시 상장 폐지와 부당 이득 전액 환수. 자, 여기서요. 즉시 상장 폐지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대주주입니다. 왜냐하면 대주주 지분이 한 10%, 8%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90%는 개인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모르고 이게 정상적인 회사고 멀쩡한 줄 알고 이런 허위 공시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갔는데 상장 폐지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를 해서 국고로 가서 국고로 쓰이는 게 아니라 이 회사에 내가 그러니까 사기를 당한 거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여기 들어왔던 대주주들한테 전액 환수해서 일부는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 13일 그러니까 간담회가 있은 지 그 이틀 후에 금융투자 업계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 이 대통령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 방침에 따라 정부는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거래정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를 거쳐서 신속한 퇴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려면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동안 자리를 잡고 지난 그런 어떤 정부에서 일어났던 제가 늘 얘기하는 신성장 기업이라고 하는 특례 상장부터 시작해서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해서 큰 돈을 갈취하는 동안 그냥 눈 감고 뒤돌아서 모르는 척 했던 그분들은요, 반드시 교체가 돼야 된다. 그래야 이게 따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게 맞고, 그래서 잘못된 게 나타나면 거기서 신설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바로 그냥 금감원과 같이 협동해서 바로 처벌할 수 있고 계좌를 동결시키고 하여튼 돈 다 뺐으면 끝까지 추적해서 다 받아내야 된다. 이 정도까지만 내용을 지난 11일 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정도만 돼도요, 그냥 2,900, 3,000원 쉽게 붕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갑니까? 아니에요. 그냥 정상적인 종목들이 제자리로 찾아가는 거고, 어떤 종목이 BPS 대비 일도 코스피 200, 코스닥 150까지는요, 일단 0.5배 이하까지는 인정을 하나. 그 외 나머지 종목은요, 안 됩니다. 모든 2,800개 종목은요, 어떻게 정상적인 종목은요, PBR이 1배 정도의 지금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게 정상입니다. 또한 PPS 대비 말도 안 되게 막 10배, 막 7, 8배 거래되는 건요, 반드시 그것도 철퇴를 내려야 된다. 그러면 금방 갑니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이 정도만 시스템으로 밀고 나가시면 대략 한 2개월에서 3개월이면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4,800, 5,000은요, 그냥 갑니다. 알겠죠? 제 말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미리 감지하고 이미 고객 예탁금들이 뭉칫돈이 들어오고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거래정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거쳐서 신속한 퇴출 조치. 정말 멋진 얘기 다시 한번 읽어드렸고요. 그다음에 자, 이렇게 예고되니까 기업 전반에서도 내부 통제 준법 경영 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된다. 자, 얘네들을요, 다시 얘기하면요, 지금 비상이 걸린 겁니다. 비상이. 그러니까 왜 이럴까요? 아니, 자기네들하고 상관이 없으면 그러거나 말거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요, 상장된 회사들의 소위 이제 대기업, 대주주들이 난리가 났죠. 한 번 걸리면 그냥 아웃이래. 그리고 다 환수한대. 막 이러니까 부당이득 전액 환수하고 그 환수만 하겠어요.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죠? 정말 아주 멋진 내용이다. 저는 지난 수요일 날 이제 방송 끝나고 이제 저녁에 가서 이제 뉴스를 이제 많이 뒤져봤거든요. 뒤져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내용을 보고 내가 어떤 종목을 가져와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지 잠시만 이쯤에서요, 잠깐만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한국거래소에서 간담회를 열었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자, 이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출처는 더 퍼블릭이라는 그쪽에서 가져왔고요. 자, 제약 바이오 기업. 우리가 바이오.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요, 시가총액 1위입니다. 우리나라 코스닥의 역사를 보면요, 맨 그 바이오 제약 관련주들이
사실상 좀 약간 그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많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도 아직까지 이 행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제약 바이오 기업 일단 코스닥 상장 규제 개선 필요성도 제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아주 정리를 해 나가는 게 좋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보세요.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 상당수는 뭡니까? 기술 특례 상장 제도를 통해서 기술 특례 제도라고 하면 모르거든요. 이게 신성장 기업이라고요. 그래서 이 제도가 언제 생기냐면 여기 2005년입니다. 2005년. 여기 보이시죠? 2005년. 그러니까 2005년은요. 여러분 바로 노무현 정부였습니다. 도입이 됐고, 그러니까 이전에 노무현 정부 이전에 아시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고서 IMF 맞고 나라가 거의 폭망 상태에서 어쨌든 주식시장을 투자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도입이 된 게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재무 성과와 무관하게 상장을 허용하는 방식. 그런데 이 자체가 여러분 보세요. 이 방식 자체가 이게 좋아요.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2005년에 그 도입된 거는. 그런데 이거를 이용해서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매출도 없고 이런 회사들이 시장에 난립해서 어마무시하게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다 빼앗아 갔다. 그게 엄청 무서운 작전이었다. 그리고 여기 적자 기업도 유망 기술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상장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상장 기회를 어떻게 얻느냐를 말씀드리면요. 이게 문제예요. 상장 기회를 어떻게 얻느냐? 한국거래소에서 그 기술을 이 회사의 기술을 심사할 수 있는 업체 두 군데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판단해서 이 회사 괜찮아요. 계속 적자고 매출액도 없는데요. 그냥 상장시켜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한국거래소가 중요합니다. 상장도 시키고 그리고 거래도 시키고 그다음에 청산도 하는 그런 한국거래소에서 시장감시위원회뿐만 아니라 기업 심사부터 시작해서 각 부서마다 정말 정확하게 짚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라고 쓰냐면요. GC지놈 역시도 기술특례 상장으로 어디에? 코스닥에 입성을 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업데이터연구소 CEO 스코어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24년까지 기술특례로 상장한 248개 기업 중에 알테오젠이 가장 큰 시가총액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오해 마세요. 알테오젠은요. 하지 마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합니다. 저는 이거 안 합니다. 사랑하는 이달리 가족 여러분,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지금부터 내가 한 2달 전인가요?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요. 코스닥 종목 시가총액 1위부터요. 계속 종목을 직접 HTS로 열어서 확인시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부터 특히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잘못된 종목들은요. 지금부터 다 솎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열어보고요. 조사를 하다 보면 진짜 그들한테 부당 이득만 다 취해도요. 우리나라 국민 5,150만 국민들한테 매달 200만 원씩 줘도 남을 만큼 큰 돈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 분명히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GC지놈 역시도 기술 특례 상장으로. 그러니까 이런 시국에도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그런 얘기잖아요. 제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보실게요. 자, 이게 GC지놈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저께인가 어저그저께 제가 차트를 캡처를 했는데 여기 보실까요? GC지놈은요. 코스닥 종목이고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자, 보세요. 신성장 기업이라고 돼 있어요. 신성장 기업이요. 특례 상장입니다. 이제 신성장 기업은 그만하시라고요. 한국거래소에서 그만 상장을 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만하십시오. 그만. 안 됩니다. 지난 3년 반, 4년 동안요. 엄청나게 들어와서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요. 정말 정확한 금액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아주 수십 조가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신성장 기업. 그러면 누가 뭐래요? 예, 누가 뭐랍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자, 6월 11일 날, 지난 수요일 날, 예, 지난 수요일 날, 이 회사가 수요일 날 상장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이 종목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야기. 그래서 이 종목이 15,180원 찍고 바닥권 9,200원 찍고 지금 계속 서서히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회사도 한국거래소에서 두 업체를 선정해줬고 이 업체도 결국에는 승인이 나서 상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은 있는데 돈이 없어. 아니 기술은 있는데 돈이 없으면요. 그 돈은 어떤 펀드를 국가 차원에서 어떤 펀드를 만들든가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서 그 회사가 봤더니 정말 기술 좋고 돈을 좀 지원해주고 투자해줬더니 이 회사가 뭐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이 정도로 한 3년 정도 이어간다라면 그때 코스피든 코스닥에 상장을 시키는 거지. 그래야 개인 투자자들도 이 종목을 보고서 내가 편안하게 매매를 하는 거지. 아니 무슨 종목이 이렇게 돼가지고 자 보세요. 자, 이 이름도 좀 희한해. GC지놈. 자, GC놈. 자, 이 종목을 보면요. 여기 예. 매출액. 자, 영업이익 보십시오. 영업이익을 보면요. 여기 0 적자 2억 직전 연도의 적자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요. BPS라고 그러세요. BPS가 다시 이렇게 BPS가 뭐라고요? 청산가치요. 청산가치. 이거 중요한 겁니다. 청산가치. 예, 청산가치가 얼마냐면 1,000원입니다. 1,600원, 1,300원, 1,400원, 1,100원. 그러니까 1,000원짜리요. 그냥 대충 보면요. 그냥 1,300원, 그냥 1,600원, 대략 1,500원 이렇게 생각하세요. 1,500원짜리를 어떻게 15,000원에 거래를 합니까? 10배입니다. 10배. 이미. 그리고 물론 이제 그거는 뭐 할 수가 없어요. 뭐 따상이라고 그래서요. 이미 공모가에서 100%가 오른 금액에 다시 상한가라고 하는 제한폭까지 올라갈 수 있다. 예, 그런 부분. 물론 이런 제도도 어쨌든 뭐 제가 뭐라고는 못합니다만 결국에는 뭐 따상을 하든 뭐 하든 그 종목은 결국에는 곤두박질 쳐서 주가가 반락해서 제자리로 가겠죠. 그러면 이 종목의 목표가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저는요. 그냥 한 3,000원, 4,000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이 종목, 이 상상을 아니,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종목이 보세요. 1,600원, 뭐 1,300원짜리가 이렇게 거래되고 그다음에 회사 자체가 재무제표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나는 정상이냐고 묻고 싶은 겁니다. 이거 정상입니까? 정상 아니잖아요. 더 웃긴 거는 홀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께 홀로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가 에브리싱 랠리 때 전 세계 모든 나라 증시가 사상 최고가를 찍고 엄청나게 올라갈 때 우리도 약 5,000포인트까지는 올라가야 되는 증시가 우리는 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안 갔느냐? 소위 특례 상장이라고 하는 몇백 개 종목들이 난립해서 그리고 각 주관사들이 그 회사의 공모가를 부풀리고 그리고 고점에서 상장하자마자 개인 투자할 돈을 싹 쓸어버리는 그런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해서 결국엔 주가가 3년 반 동안 주저앉았다가 이제 2,900선 돌파하고 3,000선을 돌파한다는 생각에 사람들이 들뜨는 이유는 그게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BPS 대비 2.5배가 넘어가는 종목들은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면 지금 0.2배, 0.3배 PBR이 이런 종목들이 되게 많다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철저하게 골라내야 되고 그다음에 부당이득 분명히 환수를 해야 됩니다. 환수를. 그래서 국민들한테 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다 나눠줘야 된다라는 생각 저는 가져봅니다. 자, 마지막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제약 바이오 기업 이딴 코스닥 상장 규제 개선 필요성도 제기.
자, 이 기사를요, 더 퍼블릭에서 올렸는데 저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런 그 훌륭한 기자들도 있습니다. 이들리처럼. 자, 그러나 신약 개발에는 뭐가 필요해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신약 개발이래요. 개발한다고 어떻게 신성장 기업 특례 상장으로 회사가 들어옵니까? 아니, 기술이 있다며. 그러니까 기술을 개발을 했어.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신약 개발 성공했어. 그런데 돈이 없어. 이건 상장시켜도 된다니까요. FDA 승인 났어. 안 납니다, 승인. 그런데 승인 났어. 이제 돈이 없어. 생산만 하면 돼. 이런 회사가 특례 상장이죠. 근데 뭐 한대요? 개발한대요. 뭐를?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개발만 하다가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이게 셀리버리 아닙니까? 셀리버리하고 파맵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대가들의 투자비에서 끝까지 말씀드렸던 게 그거 아닙니까? 아니, 네 돈 갖고 하라고요. 개인 투자자들 돈 뺏지 말고. 그러고서 자기 대주지분 싹 팔고 없어진단 말입니다. 회사가. 그래서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대한 시간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기술 특례 상장을 통해서 상장한 무슨 기업? 바이오 기업 중 일부는 상장 폐지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실제로 올해 파킨슨병 치료제를 뭐 한다? 개발. 만든 게 아니라 개발하던 여기 셀리버리 그리고 이중항체 개발사 파맥신 등이 상장 폐지 결정을 받았다. 그러면 지금 이런 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아주 수십 개가 있을 텐데 그 종목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단호히 얘기합니다. 없어질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재무제표 분명히 보십시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보셔야 되고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업계 관계자는 제약 바이오 기업의 코스닥 상장 활성화는 업계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쓰냐 이렇게 썼어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 등 상장 규제 개선을 비롯한 규제 해소가 동반돼야 된다라고 강조했어요. 누가? 업계에서는. 제가 생각하고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이미 이렇게 방향이 트렌드가 바뀌어버리면 주식시장은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식시장은 좋아진다는 거예요. 잠시 저번 주에 이 대통령께서 한국거래소를 그냥 방문해서 사진만 몇 장 차각차각 찍으신 게 아니라 대담을 했어요. 직원들 애로사항을 듣고. 그런데 거기서 사실 저는 그걸 들으면서 아주 충격적인 얘기도 나왔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내용들이 아마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도 아마 상당할 겁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자, 주식 선회 탈출이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제목으로 신의 사자라는 내용을요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차트를 들어가기 전에요. 다시 한번 잠깐만 전하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하고요. 다시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HTS, 여러분들이 보시는 MTS, 즉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PC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신 거를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97년도에 도입이 돼서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때 HTS가 들어오면서요. 여러분들 이미
MTS도 시행이 됐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어떤 뭐 인터넷망이 아주 뭐 수월하게 되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리를 잡았고, 특히나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나 이제 특히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시겠지만 특히 직장인들은요, 각 회사에서 내가 매매하는 HTS를 열어놓을 수가 없었죠. 상사의 눈치도 배고. 그러니까 내가 팔아야 될, 내가 매수를 했는데 팔아야 될 그 위치를 정확하게 잡지 못해서 그래서 손해도 많이 보고 힘든 세월을 보냈죠. 그러다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는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하다가 잠시 화장실을 가시든 아니면 잠시 1층에 내려가서 숨고르기를 하시든, 예. 그래서 잠깐 휴대폰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그런데 HTS라고 하는 MTS라고 하는 그 자체가 PC에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서 볼 수는 있습니다. 한 40여 가지를. 그런데 휴대폰으로는 힘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항상 PC로 매매하셔야 된다. PC로. 그래서 나는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면 주식을 하지 마십시오. 그 휴대폰으로요, 그냥 샀다 팔았다 매수매도 볼 수 있는 거는 뭐 일봉, 분봉, 그다음에 주봉, 월봉 여기까지밖에는, 그렇죠? 정확하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뭔지 모르는 이 종목에 라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조지표를 보지 않고요, 자체적으로 보조지표를 만들어서 HTS에 세팅을 해서 직접 보는 겁니다. 그래서 늘 방송에서 끝자락 파맥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잘 보실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자, 그런 겁니다. 잘 보세요. 자,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이제 횡보합니다. 횡보하는데 항상 보셔야 할 곳은요, 밑에 거래량을 잠시 보셔야 됩니다.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없다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하고 싶은데 어떻게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내가 매도할 위치에 누군가는 사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매수할 사람이 없으면요, 그걸 우리는 시쳇말로 물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기준봉이라고 하는 건데요. 기준봉. 이제 기준봉은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횡보하다가 갑자기 거래량 동반되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드는데 반드시 장대 양봉은요, 종가가 7% 이상, 고가가 14%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웬만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이거 센세이션하다. 그래서 이 대가들의 투자입법 수요일 날 방송을 하는 성수항 방송 시청률이 약 500만 명, 700만 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희한하게 내 방송은 보시는 분들만 보시더라. 그러니까 7% 이상 고가가 14% 이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그 내용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가는요, 방송에서 그거를 자세하게 뜯어놓고 말씀을 하고 해부를 해버리면 저는 그 다음 주부터 영원히 이 바닥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단에 나오는 내용 있죠. 자, 이번에는요, 날짜는 28일이 되겠고요. 오후 1시부터 약 2시간 정도 대전에서 제가 소규모로 무료 강연회를 꽤 오랫동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날짜를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대전에서 하기 때문에 써 있잖아요. 둔산동이라고. 그럼 미리 대중교통 표를 예매하시면 된다. 그 말씀 드리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광고 자막을 내보내는 겁니다. 거기 오시면 알려드린다. 그리고 자, 여기서 보시는 이 퍼센트는요,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30%로 이렇게 올려버립니다. 30%로 올려놓으면요,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라고 하는 거는 이 캔들로부터 40개 평균을 냈을 때 가격이 30% 올라가면 안 되고요. 거래량도 500%, 변동률 200% 이런 뭔가 조건을 만들어서 과열 종목으로 지정을 해버리고 이어서 투자주의, 증거금 100%, 투자 경고, 투자 위험 이걸 모르시나요?
그러면 HTS나 MTS의 이런 내용, 이런 위험성을 어떤 신호, 검색 신호로 알려줘서 보조지표가 만들어져야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신의 사자의 내용인데, 자, 이렇게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실까 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게요. 이 화면과 이 화면은 다르죠. 그동안 꾸준하게 제가 강의를 드렸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캔들로부터 여기가 3%예요. 그리고 여기가 7이고요. 이게 14고요. 이게 28%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3% 이내에 시작해서 매수해서 1차적으로 어디 7%에 매도하고 다시 눌리면 매수하고 이렇게 강의를 드리다가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시국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12월 3일 이후에 계엄 시국이었잖아요. 대통령 선거 전까지 6월 초까지 그잖아요. 그 기간 안에도요. 뭐 특례 상장이라고 그래서 나는 나대로 간다. 인생 뭐 있어.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잘못됐더라. 그래서 저는 뭘 열었냐. 신의 사자를 연 겁니다. 신의 사자를 연 겁니다. 신의 사자라 하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대패 삼겹살 먹는다고요. 저도 떡볶이 먹는다고요. 바꿔 얘기하면 재무제표가 약간 모자라고 약간 기준에 벗어나더라도 한단 말입니다. 한다고요. 그러면 그 매매할 때 어떤 기준이 되는 어떤 보조지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보조지표가 바로 신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강의하던 성도장이 갑자기 이건 아니지라고 신의 사자를 가지고 온 내용 왜 그랬느냐? 이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겠죠. 그래서 이걸 신의 사자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캔들부터 주목을 하십시오. 이 캔들부터. 그러니까 이 시작됐던 이 캔들부터 제가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얘입니다. 얘가 쟤입니다. 그래서 이 캔들 옆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29.96%라는 것은 상한가라는 거예요. 상한가. 그러니까 기준봉이라고 하는 것은 노바텍 기준봉은 반드시 14% 이하여야 된다. 14% 이하여야 된다. 그래서 기준봉을 30%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날 갭상을 해서 올려버리면 지금 한참 이스라엘 이란과 전쟁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아시죠? 한국석유, 흥부석유 종목도 상한가를 가버리면요. 그 다음에 갭상해놓고 더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서 더 가버리면요. 과열 종목 지정되고 투자주의, 투자 경고, 투자 위험이 되니 그 일수 퍼센트 거래량을 맞추기 위해서 그와 같은 캔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는 자세한 거는 28일 1시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 봅시다. 이렇게 되면요. 성 소장님은요. 저는 안 합니다. 기다립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중심에 들어가는 즉, 자, 다시 한번 이 중심에 들어가는 요 회색 선 보이십니까? 회색 선. 그러니까 이 캔들을 포함한 약 뒤로 돌아 그래서 40일, 40회의 캔들을 지켜봤을 때 이 중심 라인, 즉 대마이평이 그 캔들로 들어가야 된다. 자, 대마이평이라 하면 지수를 다시 지수 이평한 값이 대마이평이라 한다. 대마이평은 그래서 그 캔들 대마이평이 직전에 평균을 만들어 놨느냐, 대마이평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와 같은 그림이 되는 거죠. 그 다음날 음봉이 발생하면서 거래량도 적지 않은 거래량입니다. 이게 70만 주니까. 그리고 종가는 3.21%. 그런데 언제 들어갔느냐? 그 다음날 대마이평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대마이평이 발생하고 지난 40일 동안 대마이평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리고 바로 대마이평이 그 다음날 이 음봉 중심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매매를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캔들의 중심 라인을
중심 라인을 반으로 딱 가르는 거예요. 2분의 1. 그래서 이 시가부터 계산을 해서 2분의 1 지점 밑으로 내려오면서부터 여러분들은 매매를 하시는 건데 어떤 식의 매매를 하느냐. 삼각형 매매. 처음에 100 사고 200 사고 400 사고 800 사고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확인이 되면 나는 다시 한번 중심 라인에 대고 그 중심 라인부터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살살 매수를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심 라인을 이 위치부터 저는 계속 모아가는 겁니다. 이 캔들을 보시고 이 밑에를 거래량을 보시면 이 20일 이동 평균을 그렇게 뛰어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거는 캔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든 이 회사가 거래량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거래량이 없다. 그리고 갑자기 거래량이 다시 직전 기준봉 상한가보다 더 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자리를 잡는데 이게 평균치를 계산하면 이제 한 방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모았고 이때도 팔지 않는 겁니다. 팔지 않는 겁니다. 너네들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는 다시 한번 계산하면 이 종가로부터 약 14%까지 가야 너네들이 룰을 만들어 놓은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 위험이 되니 나는 여기서 기다렸다가 그래요. 자, 그러면 다음 화면 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25.97. 자, 고점은 더 가겠죠. 그죠? 언제 파느냐? 저는 이때 파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죠? 이 기준봉과 이때 거래량보다 훨씬 큰 거래량. 여기서 여러분들이 얼마를 모았던 모으고 싶은 만큼 모으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을 하시는데 과연 이게 몇 퍼센트냐 봤더니요. 48%. 그러니까 중심 라인부터 모아서 시가부터 평균 계산하면요. 48%라고 하는 거는 1,000만 원 샀으면 480만 원이고 1억 샀으면 4,8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될 약속. 여기서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이 위치는 증권방송에서 추천하기 딱 좋은 위치라는 거 왜 모르십니까? 이 위치에서는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요. 주가가 뭔가 가격을 맞추면서 계속 흔들어댑니다. 그런 개인 투자들은 여기서 물린 거죠. 그런데 놀라운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 보시는 검정색 화살표하고 이 파란색 화살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HTS는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모바일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위치에 들어가시는 분 많아요. 이 파란색 화살표까지 나오면 검정색 화살표는 무조건 도망쳐. 이 화살표는요. 그 이후에 어떤 모습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바로 과열 종목 지정이라는 겁니다. 즉 어떻게 생각하면 3일 동안 거래 정지나 마찬가지죠. 이때는요. 팔거나 사기가 참 불편합니다.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나는 끝났다. 그러니까 여기서 48% 수익 나고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위치에서 추천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다. 왜 이 위치에서 추천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48%. 그러고 나서 주가의 흐름을 보십시오. 계속 흘러내립니다. 이 종목을 내가 가지고 와서 계속 노바텍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어요. 저는 저기서 모아서 한 방에 빵! 그러고 끝났습니다. 그럼 이 종목이 내가요, 지금 산 게 24,000원, 25,000원인데 본전까지 갈까요? 안 갑니다. 가더라도 미련 없습니다. 이거를 저는 신의 사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공지를 더 드려봐요. 밑에 하단에 자막이 나갑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저는 지금 생방송 저녁 밤 11시에도 이 방송을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계실 텐데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TV에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용어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예, 다음 주가 되겠죠. 예, 28일입니다. 1시에 선착순입니다. 한 10분만 모십니다. 그래서 문 걸어 잠그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한번 하나하나씩 HTS를 열고 하나씩 한번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밑에 여러분들 문자 샵 377이나 QR코드 찍어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될 겁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또 더 좋은 내용 가지고요.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데일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